넷플릭스를 지금 왜 보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25일 날, 지난 25일 날 넷플릭스에서 행사를 하나 했거든. 근데 그 행사가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행사. 근데 그 행사를 알리는 이 내용인데 여기 보면 See What's Next Korea 2021. 야, 2021년도에는 넷플릭스에서 어떤 작품들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이건 뭐 약간 그 홍보 영상이죠.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2016년부터 컨텐츠들을 이제 한국 컨텐츠들을 이렇게 뭐 투자해가지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작품들을 쭉 해왔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요 행사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줬고 동시에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 투자된 작품들이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오늘 그런 행사들을 25일 날 했다는 거죠. 그런데 25일 행사를 보면 인터넷에 이제 올라온 기사들 안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김은희 작가랑 윤신혜 대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가능성을 확신으로 가졌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기사화돼서 화제가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김은희 작가가 이 킹덤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킹덤이라는 작품이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컨텐츠 자체가 생산이 어려웠을 것이다. 제작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좀비 장르는 물론 좀비라는 게 인간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지만 이거 뭐 칼을 휘둘러가지고 목이 댕강 날아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어느 플랫폼에도 이거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작품 제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작품인데 넷플릭스에서 흔쾌히 그거 제작하면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는 좀비 장르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어필할 것이다라는 지지를 얻어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윤신혜 제작자, 윤신혜 대표는 인간수업이라는 작품을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는데 사실 인간수업이라는 작품도 사실 국내 어느 플랫폼에서도 걸기 어려운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 왜냐하면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는 학생들이 나오면 다 청소년 드라마 이거 하잖아요. 물론 학교 폭력 문제들 요즘 심각한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멜로, 뭐 청소년 청춘물 이런 것들을 주로 떠올리는데 사실 저 인간 수업은 그게 아니라 좀 심각할 수 있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부분. 실제 현실에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을 과감하게 꺼낸 작품이란 거죠. 근데 그런 작품이 사실은 걸릴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다. 근데 그 자리를 넷플릭스가 해줬다. 이런 얘기를 이 행사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25일날 했던 이 넷플릭스 콘텐츠 로드쇼라는 데서는 사실은 지금 넷플릭스가 얼마나 한국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얼마큼 높아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그런 행사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분들 말고 같이 김민영 씨라고 김민영 넷플릭스 그 콘텐츠 총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올해는 얼마나 이 한국 컨텐츠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얼핏 듣기로는 올해만 5,500억 가까이 되는 그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5,500억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장르의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제작비가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행사를 보면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한국 콘텐츠, 영화도 다 포함해서 한국 콘텐츠에 뭔가 굉장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 그게 위상도 높여주고 마치 한국 콘텐츠의 뭔가 미래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맞는데 이날 좀 특이하게도 이거에 정반대되는 뭔가 이 넷플릭스 때문에 우리 콘텐츠가 잘 나가고 있는 분위기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어떤 지점들을 제기한 행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사를 보면 넷플릭스 독주 제동 권리나 OTT 콘텐츠 쿼터제 첫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년에
넷플릭스가 그 연간 얻었던 결제액이 5,173억이라는데 전년 대비 108%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거의 2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콘텐츠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콘텐츠는 우리나라 콘텐츠도 있지만 해외의 많은 콘텐츠들을 사실 그걸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창구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그 드라마만 보는 게 아니라 영국 드라마, 그다음에 뭐 스페인, 남미 쪽에 있는 드라마, 뭐 이태리 드라마, 이 전 세계에 있는 드라마들을 다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내 콘텐츠 제작하는 것이 좀 위축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해가지고 했던 이 행사인데 여기서 나왔던 이 OTT 콘텐츠 쿼터제라는 거는 사실 쿼터제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화계에서도 많이 했던 스크린 쿼터제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국 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자국 콘텐츠를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예 법제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넷플릭스가 타격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넷플릭스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외국 콘텐츠들이 많은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한국 콘텐츠 30% 이제 채워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약간 마찰도 생기겠지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첫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넷플릭스가 현재 국내 콘텐츠, 한국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그 위상을 높이고 콘텐츠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들이 약간 하청업자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나 위기감 같은 것들도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지면서 좀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우리가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이 상반된 두 가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넷플릭스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죠. 그 두 가지 시선을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